아버지 집 서랍에서 우연히 발견한 등기부 등본, 소유자 오현경. 아버지가 약속했던 집이 다른 여자 명의로 되어 있었다. 아버지, 이게 뭐예요? 이 집이 왜 그 여자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정해철의 당황한 표정. 거짓말로 일관하는 변명들. 30년간 쌓아온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지는데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복이 찾아올 거예요. 토요일 오후 2시 정수진은 아버지 정해철의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매주 반복되는 이 시간이지만 오늘따라 현관문 앞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평소에는 늘 열려있던 현관문이 단단히 잠겨 있었고 초인종을 누르자 안에서 부산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뭔가를 급하게 정리하는 듯한 소리였죠. 아버지, 수진이에요. 문이 열리고 나온 정해철의 모습을 보며 수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 집에서는 늘 추리닝 차림이었던 아버지가 깔끔하게 다린 와이셔츠에 면바지, 심지어 구두까지 신고 있었거든요. 머리도 깔끔하게 빗어 넘겼고 면도까지 깨끗하게 한 상태였습니다. 얼굴에는 묘한 설렘이 담겨 있었고 뺨이 살짝 붉어져 있었습니다. 마치 데이트 약속이라도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아, 수진아 왔구나. 들어와, 들어와. 현관으로 들어서자마자 수진의 코끝을 스친 것은 평소와는 전혀 다른 냄새였습니다. 잉크 냄새와 은은한 꽃향기가 섞인 향이었죠. 집안 공기도 전과 달리 상쾌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방금 전까지 여기 있다가 막 나간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창문마다 레이스 커튼이 새로 달려 있었고 바닥도 반질반질하게 닦여 있었습니다. 평소 아버지 혼자 지내는 집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깔끔했습니다. 거실로 들어선 수진의 시선이 벽면에 머물렀습니다. 어머니의 사진과 함께 걸려있던 벽면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크고 작은 액자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는데 모두 붓글씨 작품들이었습니다. 정신일도 하사불성, 옹고지신, 행운일치. 각각의 글씨체가 달랐지만 모두 품격이 있어 보였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사랑은 기다림이다라고 쓰인 작품이었습니다. 여성스러운 필치가 역력했죠. 그 옆에는 인연은 우연이 아니다라는 글귀도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 글씨들 누가 써주신 거예요? 그거 서예 반에서 쓴 거야. 요즘 서예 배우고 있거든. 정해철은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눈에는 그 글씨들이 아버지의 솜씨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너무 우아하고 섬세했거든요. 평소 아버지의 글씨는 의사 처방전처럼 알아보기 힘들었는데 이 작품들은 마치 전문가가 쓴 것 같았습니다. 더욱이 액자까지 모두 고급스러운 것들이었습니다. 언제부터 서예를 배우세요? 한 석 달쯤 됐나? 문화센터에서 하는 거야. 처음엔 시간 때우려고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재미있더라. 정해철의 목소리에는 평소에 없던 활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수지는 아버지가 이렇게 신나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본 지가 언제였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줄곧 침울했던 아버지였거든요. 그런 아버지가 마치 청춘을 되찾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배고프지? 밥 해놨다. 식탁으로 안내하는 아버지를 따라가며 수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평소 간단한 찌개 하나 정도로 끼니를 때우던 아버지가 정갈한 한상을 차려놓았던 것입니다. 고사리나물, 시금치나물, 도라지 무침, 멸치볶음, 김치전, 깻잎장아찌, 무생채. 마치 명절 상차림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모든 반찬이 같은 그릇에 담겨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마치 한 사람의 손에서 나온 것처럼 통일감이 있었죠.
심지어 밥그릇과 국그릇까지 모두 세트로 되어 있었습니다. 와, 아버지가 언제 이런 요리를 다 하셨어요? 그냥 심심해서 이것저것 해봤지. 하지만 수진이 한 젓가락 떠보니 이건 분명 아버지의 솜씨가 아니었습니다. 고사리 나물에 간은 어머니가 해주던 그 맛과 똑같았고 도라지 무침의 양념도 집에서 만들어 먹던 바로 그 맛이었습니다. 특히 된장국은 수십 년간 먹어온 집된장 맛이 났습니다. 아버지가 절대 모를 맛의 비밀들이 숨어 있었죠. 무엇보다 이 정도 반찬을 준비하려면 최소 서너 시간은 걸렸을 텐데 아버지 혼자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그런데 혹시 누가 도와주신 건 아니에요? 정해철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아버지의 얼굴에 묘한 홍조가 스쳤습니다. 마치 비밀을 들킨 것 같은 표정이었죠. 저희 반에 같이 다니는 현경 씨가 손재주가 참 좋으셔. 가끔 와서 반찬도 만들어주시고 집안 정리도 도와주시고 그래. 현경 씨. 수지는 그 이름을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에 담긴 미묘한 떨림과 따뜻함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마치 첫사랑을 이야기하는 청년 같은 목소리였죠.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를 때의 표정에서 단순한 지인 이상의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그분이 자주 오세요. 자주는 아니고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저희 반 끝나고 같이 오거나 시장 보러 갈 때 들르거나. 일주일에 두세 번. 수지는 그 빈도에 놀랐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이웃사촌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더욱이 아버지의 표정에서는 그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가 역력히 드러났습니다. 평소 집에 누군가 오는 것을 꺼려하던 아버지가 말입니다. 식사를 마치고 차를 마시는데 테이블 위에 찻잔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고급 백자로 보이는 찻잔 4개가 정성스럽게 놓여 있었습니다. 평소 아버지는 머그컵이나 종이컵을 쓰곤 했는데 말입니다. 찻잔마다 섬세한 꽃무늬가 그려져 있었고 받침까지 완벽하게 세트로 되어 있었습니다. 가격이 만만치 않아 보이는 것들이었죠. 이 찻잔들도 새로 사신 거예요? 아, 그건 현경 씨가 선물해 주신 거야. 집들이 선물이라고 하시면서. 집들이요? 수진의 목소리에 의외의 기색이 섞였습니다. 정해철은 당황한 듯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저희 반 사람들이 가끔 집에 오니까 그런 의미로 하신 말씀 같고. 하지만 수지는 이미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었습니다. 거실 한편을 보니 서예 용품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붓거리, 벼루, 화선지, 먹, 문진 모두 고급품으로 보였습니다. 취미로 시작한 것 치고는 너무 본격적이었죠. 심지어 서예 용품을 보관하는 장까지 새로 생겨 있었습니다.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향하는 길에 아버지의 침실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침실이 말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어머니의 화장대가 있던 자리에는 새로운 화장품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립스틱, 파운데이션, 작은 향수병까지. 분명히 아버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화장품들은 모두 고급 브랜드였고 정성스럽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온 수지는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아버지의 달라진 모습, 집안 곳곳에 배어있는 여성의 흔적들, 그리고 현경 씨라는 존재. 모든 것이 낯설고 의심스러웠거든요. 거실로 돌아가는 길에 서랍장 위에 어수선하게 놓인 서류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평소 깔끔하게 정리하던 아버지답지 않게 서류들이 급하게 정리된 듯 보였습니다. 마치 누군가 급하게 치운 것 같은 모습이었죠. 수지는 무의식적으로 그 서류들을 정리해 주려고 다가갔습니다. 수진아, 뭐 하고 있어?
서류를 정리하던 수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 순간 눈에 들어온 것은 등기부등본이라고 적힌 서류였습니다. 호기심에 이끌려 그 서류를 집어든 순간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소유자란에 적힌 이름이 오현경이었던 것입니다. 아버지, 이게 뭐예요? 수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목소리에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정해철은 수진이 들고 있는 서류를 보고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그건 이 집이 왜 그 여자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아버지가 저한테 물려주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정해철은 시선을 피하며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평소 침착했던 아버지가 이렇게 당황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던 수진은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대답해 주세요. 제가 뭘 잘못 본 건가요? 수진은 등기부등본을 다시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봐도 소유자 이름은 분명히 오현경이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등기일자였습니다. 불과 한 달 전이었거든요. 현경 씨가 사정이 있어서 보험 처리 때문에 잠시 명의만 빌려준 거다. 정해철이 마침내 입을 열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보험 처리요? 그런 이유로 집을 남의 명의로 넘겨요? 수진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아버지의 설명이 전혀 설득력이 없었거든요. 보험 처리를 위해서라면 굳이 부동산 명의를 바꿀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정말로 그런 이유라면 왜 저한테 미리 말씀 안 하셨어요? 저도 모르게 이런 중요한 일을 결정하시다니. 너한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아서. 걱정이요? 지금 더 걱정되는데요. 수진은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속였다는 사실보다도 그 속임수가 너무나 어설프다는 것이 더 화가 났습니다. 마치 자신을 어린아이 취급하는 것 같았거든요. 수진은 잠시 멈춰서 생각해 봤습니다. 며칠 전부터 느꼈던 이상한 점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아버지의 달라진 행동, 집안의 변화, 그리고 현경 씨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무엇보다 아버지의 얼굴에서 보았던 그 설렘과 행복한 표정. 아버지,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정말로 보험 처리 때문인가요? 정해철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수진은 그 표정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제발 정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저도 다 큰 어른이에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해철은 소파에 주저앉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모든 것을 포기한 듯한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현경 씨와 함께 살기로 했어. 뭐라고요? 수진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버지의 입에서 나온 말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같이 살림을 차리기로 했다는 말이에요? 그래. 그럼 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저한테 이 집을 물려주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너는 이미 시집 가서 내 집이 있잖아.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아버지가 저한테 하신 약속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진의 목소리가 격해졌습니다. 재산 문제도 문제였지만 그보다는 아버지가 자신과의 약속을 이렇게 쉽게 저버렸다는 사실이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엄마 돌아가신 지 겨우 5년밖에 안 됐어요. 벌써 다른 여자랑 살림까지 차리시려고요? 수진아, 그런 말 하지 마라. 정해철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럼 뭐라고 해요? 아버지가 지금 하고 계신 일이 뭔지 아세요? 너도 모르게 했지만 난 이제야 누군가랑 같이 있는 게 덜 쓸쓸하다는 걸 알았어. 5년 동안 혼자 지내면서 얼마나 외로웠는지 너는 몰라. 그렇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난 이미 결정한 일이야. 현경 씨는 좋은 분이고 우리 나이에 이런 기회가 또 올지도 모르겠고. 수진은 아버지의 변한 모습에 당황했습니다. 평소 조용하고 신중했던 아버지가 이렇게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그 감정 속에는 자신도 모르는 절박함 같은 것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정말 좋은 분이에요? 아버지 재산만 노리는 건 아니고요? 현경 씨를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라. 그분은 그런 분이 아니야. 어떻게 확신하세요? 몇 개월도 안 된 사이에 집까지 넘겨받을 정도면 그만해. 정해철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수지는 아버지가 자신에게 소리를 지르는 것을 처음 봤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수진아, 내가 이해 못하는 것도 알겠다. 하지만 아버지도 혼자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된다. 그 시간이라도 외롭지 않게 보내고 싶어. 정해철의 목소리에 애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수지는 그 순간 아버지도 자신과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외로움을 느끼고 누군가의 따뜻함을 그리워하는 그냥 한 사람의 남자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는 없었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웠고 너무 일방적이었습니다. 그래도 저한테 미리 상의는 하셨어야죠. 저도 아버지의 가족이에요. 미안하다 하지만 이미 결정된 일이야. 결정되었다고요? 언제 그런 결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수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 몰래 이런 중대한 결정을 내렸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현경 씨는 정말 아버지를 좋아하는 거예요? 당연하지. 그 사람도 나만큼 외로웠거든. 정해철의 대답에 수지는 더욱 복잡한 심정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외로움은 이해가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정말로 그 여자랑 살 거예요? 그래. 짧고 단호한 대답이었습니다. 수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눈에는 이미 결심이 서 있었고 그 결심을 번복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어 보였습니다. 알겠어요. 하지만 저는 인정 못하겠어요. 수지는 가방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더 이상 이 집에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수진아, 연락하지 마세요. 적어도 당분간은요. 수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누구인지 정말로 아버지가 말하는 대로 좋은 사람인지 직접 확인해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버지 집을 나온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수지는 그동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와의 갈등도 갈등이었지만 오영경이라는 여자에 대한 궁금증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도대체 어떤 여자이기에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변해버린 것일까요? 결국 수지는 마음을 정하고 문화센터를 찾았습니다. 아버지가 다닌다던 서예반이 있는 곳이었죠. 3층 복도를 따라 걸어가니 성인 서예교실이라는 팻말이 붙은 강의실이 보였습니다.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니 열댓 명의 중년 남녀들이 조용히 붓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수진의 시선이 한 여자에게 고정되었습니다. 아버지 옆자리에 앉아 있는 단정한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단발머리에 차분한 베이지색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죠. 얼굴은 생각보다 젊어 보였고 무엇보다 품이 있는 분위기가 물씬 풍겼습니다. 수지는 문 밖에서 한참 동안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아버지와 그 여자는 서로의 글씨를 보며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표정이 한없이 부드러웠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있을 때도 보지 못했던 편안한 미소였죠. 수업이 끝나자 사람들이 하나둘씩 강의실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수지는 급하게 복도 구석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그 여자가 강사에게 인사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차분하고 온화한 음성이었습니다. 현경 씨도 수고하셨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해요. 정 선생님이 대학생일 때 수학과의 선생님이셨다면서요. 그때 첫사랑이었다고. 수진의 심장이 쿵 떨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첫사랑?
아버지와 저 여자가 과거에 그런 사이였다는 말인 건가? 네, 그때는 제가 고등학생이었고, 정말 오랜만에 다시 만난 거예요. 인연이라는 게 참 신기하죠. 오현경의 목소리에는 수줍음과 그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첫사랑을 다시 만난 소녀처럼 말입니다. 아버지와 오현경이 함께 문화센터를 나서는 것을 본 수지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두 사람은 문화센터 앞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수진도 조심스럽게 카페 안으로 따라 들어가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정말 좋은 하루였어요. 서예도 배우고, 이렇게 차도 마시고. 오현경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도 요즘이 가장 행복해. 현경 씨를 다시 만난 이후로 말이야. 정 선생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는 매일이 꿈 같아요. 그때 선생님을 좋아했던 그 마음이 아직도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수지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복잡한 심정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저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무작정 반대하기가 어려웠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어머니에 대한 배신감도 느껴졌습니다. 1시간 정도 지나자 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 나는 먼저 가볼게. 내일 또 봐.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아버지가 카페를 나간 후 오현경은 혼자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이때다 싶어서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실례합니다. 오현경이 고개를 들어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정말 아름다운 여자였습니다. 저는 정해철 씨의 딸 정수진입니다. 오현경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찻잔을 든 손이 살짝 떨리는 것이 보였죠. 아, 수진 씨. 아버지께 얘기 들으셨죠? 저와 만나서 이야기할 시간 있으세요? 오현경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아버지와 언제부터 이런 관계였죠? 수진의 직설적인 질문에 오현경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다시 만난 건 몇 개월 전이에요. 문화센터에서 우연히. 하지만 마음은 예전부터 있으셨던 거죠. 아버지가 과외 선생님이었을 때부터요. 오현경의 뺨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네, 그때 정말 좋아했어요. 하지만 선생님은 절 학생으로만 보셨고, 저도 그 마음을 표현할 수 없었죠. 그 후로 각자 결혼해서 살았고. 그런데 지금 다시 만나서 그때 못다한 사랑을 하시겠다는 거군요. 수진의 목소리에 차가운 기운이 섞였습니다. 그런 식으로 말하면 어떻게 말해야 하나요? 우리 집까지 넘겨받으실 정도로 확신이 서셨나 봐요. 오현경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선생님이 먼저 제안하신 거예요. 저는 그럴 생각이 없었는데. 정말요? 그럼 왜 받으셨어요? 저도 사정이 있어서. 사정이요? 어떤 사정인데 남의 집까지 빼앗아야 하는 건가요? 수진의 말이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오현경은 말을 잇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현경 씨,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정말로 우리 아버지를 사랑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건가요?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오현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제 상황이 제가 지금 뭐요? 오현경은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려다가 다시 망설였습니다. 아니에요. 죄송해요. 제가 너무 성급했나 봐요. 성급했다고요? 지금까지 한 일이 성급했다는 거예요? 제가 집을 다시 돌려드릴게요. 그리고 정 선생님께서 괜찮다고 하시면 저는 물러나겠어요. 수지는 오현경의 말을 듣고 더욱 화가 났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얼버무리지 마세요.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목적 같은 건 없어요. 저는 정말 그냥 행복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행복하고 싶어서 남의 가정을 파괴하는 거예요? 파괴하려던 게 아니라 수지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이 여자가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이 확실했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내기 전에는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현경 씨, 저는 절대 인정 못하겠어요. 아버지를 포기하세요. 수진 씨, 안 그러면 제가 다른 방법을 찾겠어요. 수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는 절대 행복할 수 없어요. 수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카페를 나섰습니다. 오현경이 무언가를 말하려 했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카페 밖으로 나온 수진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오현경이 뭔가 중요한 것을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그것이 무엇인지 반드시 알아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날 밤 정해철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수진과 오현경이 만났다는 사실을 오현경에게서 들었거든요. 두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걱정이 앞섰습니다. 침대에서 뒤척이다가 결국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서재 책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노트 하나를 꺼냈습니다. 1978년 겨울이라고 적힌 과외일지였죠. 노란 종이에 검은 만년필로 적힌 글씨들이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습니다. 정해철은 그 노트를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12월 15일 오현경 학생 수학 2단원 복습 2차 방 정식 문제 풀이에서 실수가 많음. 하지만 이해력이 빠름. 집중력도 좋은 편. 짧고 건조한 기록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사이에 끼워진 작은 종이 조각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현경이 몰래 건네준 편지들이었죠. 정해철은 그 중 하나를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선생님, 저 대학 가면 저도 선생님처럼 될 수 있을까요? 아니, 그냥 선생님처럼 되고 싶어요. 선생님은 항상 조용하시지만 따뜻하세요. 제가 틀려도 화내지 않으시고 이해할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저희 아버지는 제가 조금만 틀려도 소리를 지르는데 편지를 읽으며 정해철의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때의 현경은 정말 순수한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자신을 우러러보는 그 시선이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동시에 묘한 설렘을 주기도 했었죠. 또 다른 편지를 펼쳤습니다. 선생님, 오늘 수학 시험에서 90점 받았어요. 선생님이 가르쳐주신 대로 차근차근 풀었더니 실수도 안 했어요. 친구들이 어떻게 공부했냐고 물어봤는데 저는 그냥 웃기만 했어요. 선생님과의 시간은 제 비밀이거든요. 정해철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의 현경이 얼마나 기뻐했는지가 글씨체에서도 느껴졌거든요. 평소보다 글씨가 조금 흐트러져 있었고 곳곳에 작은 하트 모양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마지막 편지는 현경이 대학에 합격한 후 쓴 것이었습니다. 선생님, 드디어 대학에 합격했어요? 서울대 수학과예요. 선생님 덕분이에요. 정말 고마워요. 그런데 이제 과외가 끝나면 선생님을 못 보는 거죠? 그게 제일 아쉬워요. 대학생이 되면 선생님과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더 특별한 사이가 될 수 있을까요? 정해철은 그 편지를 읽으며 가슴이 뛰었습니다. 당시에도 현경의 마음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과외 선생이었고 현경은 고등학생이었죠. 그 경계를 넘는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현경의 순수한 시선이 자신에게 큰 힘이 되었다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당시 정해철은 대학원 생활에 지쳐 있었거든요. 연구도 뜻대로 되지 않았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컸습니다. 그런 그에게 현경의 존재는 작은 위안이었습니다. 현경이 자신을 바라보는 그 따뜻한 눈빛, 자신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소중하게 받아들이는 모습, 자신 때문에 기뻐하고 자신 때문에 노력하는 모습, 그 모든 것들이 정해철에게는 살아갈 이유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 시절 나는 현경이에게서 무엇을 받았을까? 정해철은 스스로에게 물어봤습니다.
단순히 과외비만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 누군가의 인생에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뿌듯함, 그리고 무엇보다 순수한 마음으로 자신을 바라봐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따뜻함을 받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 감정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현경이 대학에 들어간 후 정해철은 의도적으로 그녀와 거리를 두었습니다. 몇 번 연락이 왔지만 바쁘다는 핑계로 만나지 않았죠. 그리고 1년 후 정해철은 지금의 아내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현경도 몇 년 후 다른 남자와 결혼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인연은 끝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항상 현경에 대한 미안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순수한 마음을 외면했다는 죄책감, 그리고 혹시 모를 후회 같은 것들이 말입니다. 정해철은 노트를 덮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와서 그때의 일들을 되돌아보니 참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현경을 다시 만났을 때의 그 설렘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단순한 옛 추억에 대한 그리움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때 하지 못했던 사랑에 대한 갈망이었을까요? 아내가 떠난 후 5년 동안 정해철은 정말 외로웠습니다. 수진이 가끔 찾아와 주긴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었거든요. 누군가와 소소한 일상을 나누고 싶었고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현경의 재등장은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문화센터에서 처음 현경을 봤을 때 정해철의 심장은 고등학생처럼 뛰었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현경의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고 자신을 바라보는 그 시선도 예전과 같았습니다. 정 선생님, 정말 선생님이세요? 현경이 처음 자신을 알아보며 했던 그 말이 아직도 귀에 맴돌았습니다. 그 순간 정해철은 다시 젊어진 기분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특별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다는 사실이 이렇게 기쁠 줄이야. 그 후로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서예반에서 만나고 함께 차를 마시고 가끔 현경이 집에 와서 요리도 해주었습니다. 정해철에게는 꿈 같은 시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반대에 부딪히면서 정해철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딸의 마음도 이해가 되었거든요. 갑작스러운 아버지의 변화가 당황스럽고 서운할 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현경이와 함께하고 싶다. 정해철은 자신의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기적인 마음일 수도 있지만 남은 인생을 혼자 보내기에는 너무 외로웠습니다. 그리고 현경과 함께 있을 때의 그 행복감을 포기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새벽 3시가 넘어서야 정해철은 노트를 다시 책장에 넣었습니다. 내일 현경을 만나서 수진과의 만남에 대해 자세히 들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도 함께 결정해야 했습니다. 정해철은 침대로 돌아가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현경의 편지 구절을 떠올렸습니다. 선생님처럼 되고 싶어요. 그때의 현경은 정말로 순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그 순수함을 간직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현경과 함께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오현경과의 만남 이후 수지는 마음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그 여자와 직접 대화를 나누어 봤지만 여전히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많았거든요. 뭔가 중요한 것을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계속 들었습니다. 분명히 말하려다가 중간에 멈춘 것들, 애매하게 얼버무린 대답들, 모든 것이 의심스러웠습니다. 며칠 고민하던 수지는 결국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법적으로 이 상황이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 알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혹시 오영경이라는 여자에 대해 알아볼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했습니다. 수진 씨, 말씀하신 상황을 정리해보니
조금 복잡하네요. 변호사는 서류들을 검토한 후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명예 이전이 증여로 처리되었다는 것은 법적으로 완전한 소유권 이전을 의미해요. 단순한 명예 대여라고 주장하시지만 실제로는 그게 통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동산 등기부상 오현경 씨가 완전한 소유자예요. 아버님이 설명하신 보험 처리 목적이라는 것도 법적 근거가 없고요. 이미 그분 명의로 넘어간 이상 수진 씨는 그 집에 대해 아무런 권리도 없어요. 수지는 마치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의 설명이 완전히 거짓말이었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럼 아버지가 저한테 거짓말을 하신 거네요?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그렇게 보이네요. 명예 이전 절차를 밟으면서 증여세 문제는 어떻게 처리했는지도 의문이고요. 변호사는 잠시 서류를 더 살펴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이런 식의 급작스러운 재산 이전은 보통 치매나 판단력 저하가 있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재산 편취 사건에서 자주 보는 패턴이라는 거예요. 설마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아버지는 정신이 멀쩡하세요. 물론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법적으로는 이미 완료된 증여이기 때문에 되돌리기가 매우 어려워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말이에요. 수지는 변호사 사무소를 나와서도 한참 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평생 정직하게 살아온 아버지가 왜 이런 일을 저질렀을까요? 그리고 오현경이라는 여자는 정말 어떤 사람일까요? 카페에서 만났을 때 그 여자의 반응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분명히 뭔가 말하려다가 중간에 멈췄고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려다가도 다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 상황이 제가 지금 이라고 말하다가 말았던 것도 수상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상황이길래 그렇게 말을 못하는 거지? 수지는 오현경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개인정보를 함부로 조사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아버지에게 직접 물어보기에는 이미 관계가 너무 악화된 상태였고요. 그날 저녁 수지는 참을 수 없어서 아버지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면으로 맞서기로 결심했거든요. 더 이상 이 상황을 방치할 수는 없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버지와 오현경이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모습이 마치 신혼부부처럼 다정해 보였죠. 하지만 수진의 눈에는 모든 것이 거짓으로 보였습니다. 아버지, 수진의 목소리에 두 사람이 깜짝 놀라며 돌아봤습니다. 특히 오현경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며칠 전 카페에서의 일 때문인 듯 했습니다. 수진아, 언제 왔어? 오현경 씨도 계시네요. 잘 됐어요. 두 분께 할 말이 있거든요. 수진은 가방에서 변호사 사무소에서 받은 서류를 꺼냈습니다. 아버지, 이게 뭔지 아세요? 정해철은 서류를 보더니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변호사에게 상담받고 온 거예요. 아버지가 저한테 하신 말씀들이 모두 거짓말이라는 걸 확인했어요. 수진아, 그게... 보험 처리를 위한 명의 대여라고 하셨죠. 그런 건 법적으로 말이 안 된대요. 이미 완전한 증여 처리가 끝난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오현경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가 나가는 게 좋겠어요. 아니에요. 오현경 씨도 들어야 할 얘기예요. 수진의 단호한 목소리에 오현경은 다시 앉았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표정에는 두려움과 함께 뭔가 체념한 듯한 기색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버지, 왜 저한테 거짓말을 하셨어요? 단순한 명의 대여가 아니라 완전히 집을 넘겨두신 거잖아요. 정해철은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 수진아. 미안하다고요? 그게 전부예요? 너한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아서. 또 그런 말씀이세요? 지금 제가 더 걱정되는데요.
수진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그때 오현경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두 사람이 동시에 오현경을 바라봤습니다. 제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서 정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했어요. 어려운 상황이요? 수진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오현경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빚 보증을 잘못 써서 가진 재산을 모두 잃었어요. 빚보증이요? 네, 제 동생이 사업을 한다고 해서 보증을 서줬는데 사업이 망하면서 연대보증이니 제가 모든 빚을 떠안게 됐어요. 수진은 오현경의 말을 듣고 있었지만 뭔가 석연치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카페에서 만났을 때의 그 어색한 반응들이 이것 때문이었을까요? 그래서 집까지 넘겨받으신 거예요? 갈 곳이 없었어요. 제 집도 경매로 넘어갔고 정 선생님이 걱정해 주셔서. 그럼 다른 방법도 있었을 텐데 왜 하필 명의까지 바꾸셨어요? 오현경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해철이 대신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자고 했어. 현경이가 마음 편히 지낼 수 있도록. 아버지, 그게 말이 돼요? 아무리 그래도 이건 너무하잖아요. 수진은 참을 수 없다는 듯이 소리쳤습니다. 저는 인정 못하겠어요. 아무리 동정심이 있어도 이건 아니에요. 수진아, 아버지도 너무하세요. 저와 상의도 없이 이런 큰 결정을 하시다니. 오현경이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제가 집을 나가겠어요. 현경아, 그럴 필요 없어. 정해철이 만류했지만 오현경은 이미 마음을 정한 듯 했습니다. 아니에요. 수진 씨 말이 맞아요. 제가 너무 성급했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실 건데요? 수진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친척집이라도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보겠어요. 오현경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해철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안 돼, 현경이가 나갈 이유는 없어. 하지만 수진 씨가 아버지, 저는 절대 이해 못해요. 수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현경 씨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건 이해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가족의 재산까지 넘겨받는 건 말이 안 돼요. 수진아, 현경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럼 어떤 사람이에요? 빚 때문에 어려워서 남의 집까지 빼앗는 사람 아니에요? 오현경이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는 듯이 일어났습니다. 그만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리고는 눈물을 흘리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정해철과 수진만 거실에 남게 되었습니다. 수진아, 넌 너무 심하게 말한 거 아니야? 심해요? 아버지가 더 심하잖아요.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은 더욱 깊어만 갔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여전히 오현경이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확신을 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수진은 집으로 돌아왔지만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오현경이 눈물을 흘리며 방으로 들어가던 모습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아무리 화가 났지만 그 여자를 너무 심하게 몰아붙인 것은 아닌지 후회가 되었습니다. 이틀 후 수진은 다시 아버지 집을 찾았습니다. 마음을 정리하고 좀 더 차분하게 이야기해보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집안 분위기는 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오현경 씨는 어디 계세요? 거실에 혼자 앉아있던 정해철이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걱정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방에 있어. 이틀째 거의 안 나오고 있어. 안 나온다고요? 끼니도 제대로 안 챙기고 많이 상심한 것 같아. 수진은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자신의 말이 그 여자에게 상처를 준 것 같았거든요. 제가 너무 심하게 말했나 봐요. 수진아, 내 마음도 이해해. 하지만 현경이 사정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해. 무슨 뜻이에요? 정해철은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빚 보증 이야기, 그게 전부가 아닌 것 같아. 전부가 아니라뇨. 어젯밤에 현경이가 계속 기침을 하시더라고. 그런데 그 기침이 보통 기침이 아닌 것 같아서
수지는 아버지의 말에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혹시 많이 아프신 건 아니에요? 모르겠어. 병원에 가자고 해도 괜찮다고만 하시고. 그때 방 안에서 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거칠고 끈질긴 기침이었습니다. 수진과 정해철이 동시에 그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현경 씨, 수진이 급하게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괜찮으세요? 한참 후에 약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괜찮아요. 잠깐만요. 하지만 기침은 계속 이어졌고 중간중간 신음소리까지 섞여 나왔습니다. 수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현경 씨, 들어가도 될까요? 대답이 없자 수지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의 오영경은 침대에 웅크리고 앉아 손수건으로 입을 막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손수건에 붉은 핏자국이 묻어 있는 게 보였습니다. 현경 씨! 수진이 놀라서 달려갔습니다. 오영경은 급하게 손수건을 숨기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피 아니에요. 왜 피를 토하세요? 오영경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듯 고개를 떨궜습니다. 정해철도 방으로 들어와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현경아, 이게 무슨 일이야? 정말 괜찮아요. 하지만 오영경의 얼굴은 창백했고 숨을 쉬는 것도 힘들어 보였습니다. 수지는 그제야 지난 며칠 동안 오영경의 모습을 떠올려 봤습니다. 점점 여위어가는 얼굴, 자주 보이던 피곤한 표정, 그리고 식사량이 줄어든 것까지. 현경 씨, 혹시 많이 아프신 거예요? 오영경은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방암이에요. 정해철과 수진이 동시에 숨을 멈췄습니다. 사기. 이미 다른 곳으로 많이 퍼져서.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 정해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반년 전쯤 정 선생님을 다시 만나기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수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빚보증 때문에 어려워졌다는 이야기가 거짓말이었던 것입니다. 그럼 빚보증 이야기는? 거짓말이에요. 미안해요. 오영경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왜 거짓말을 하셨어요? 진실을 말하면 동정받을 것 같아서요. 저는 동정이 아니라 사랑받고 싶었거든요. 정해철이 주저앉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사실에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그럼 치료는 받고 있어? 받아봤어요.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대요. 의사가 그러는데 길면 1년, 짧으면 6개월. 오영경의 말에 방안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제 집을 정리한 것도 병원비 때문이었어요. 치료받느라 가진 것을 다 썼거든요. 수지는 그제야 모든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오영경이 집 명의를 받은 것도 아버지와 함께 살기로 한 것도 모두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처음부터 우리 아버지를 속이신 거네요? 속였다기보다는 숨긴 거예요. 오영경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정 선생님과 다시 만났을 때 너무 행복했어요. 고등학생 때부터 좋아했던 분을 다시 만난 것도 기적 같았고 그분도 저를 반겨주시는 것 같아서. 하지만 병을 숨기는 건 말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아프다는 걸 알면 정 선생님이 저를 불쌍하게 여기실까봐. 그리고 무엇보다 이 행복한 시간이 끝날까봐 무서웠어요. 정해철이 오영경의 손을 잡았습니다. 현경아,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미안할 게 뭐 있어. 나도 모르고 있었구나. 정해철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수지는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오영경을 비난했던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그 여자는 재산을 노리는 나쁜 사람이 아니라 마지막 시간을 사랑하는 사람과 보내고 싶었던 환자였던 것입니다. 현경 씨,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심하게 말했어요. 아니에요. 수진 씨 입장에서는 당연한 반응이었어요. 그래도 사정도 모르고 사정을 숨긴 제가 잘못한 거예요. 오현경이 다시 기침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심했습니다. 정해철이 급하게 등을 두드려 주었습니다. 병원에 가자, 지금 당장. 괜찮아요. 약 먹으면. 괜찮지 않아. 이렇게 피까지 토하는데. 정 선생님, 병원에 가봤자 달라질 건 없어요. 이미 손 쓸 수 없다고 했거든요. 오현경의 말에 정해철이 더욱 절망스러워했습니다. 수지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깨달았거든요. 현경 씨, 네? 진명에 그냥 현경 씨 명의로 두세요. 수진 씨, 현경 씨가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다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오현경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그럴 수는 없어요. 왜요? 제가 죽고 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수진 씨가 받아야 할 유산인데. 그런 건 나중에 생각해요. 지금은 현경 씨가 건강해지시는 게 먼저예요. 정해철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이 말이 맞아, 현경아. 우리 함께 이겨내자. 오현경이 두 사람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에는 감사함과 미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그날부터 세 사람의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더 이상 숨김이 없는 진실한 관계로 말입니다. 오현경의 진실을 알게 된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수지는 그동안 마음의 변화를 겪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오현경을 향한 분노와 의심이 컸지만 그녀가 죽어가는 환자라는 사실을 알고 나니 모든 것이 달라 보였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잔인한 말들을 했는지 깨달으면서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복잡한 감정들도 있었습니다. 오현경이 처음부터 병을 숨기고 아버지에게 접근한 것이 과연 옳은 일이었을까요? 아버지를 속인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석연치 않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수지는 다시 아버지 집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차분하게 앞으로의 일들을 이야기해보고 싶었습니다. 집에 들어서자 거실에서는 아버지와 오현경이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무거운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 현경 씨, 수진의 인사에 두 사람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현경의 얼굴은 지난주보다 더 야위어 보였습니다. 수진 씨 오셨네요. 오현경이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지난번 일로 여전히 미안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내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수진은 두 사람 앞에 앉았습니다. 한참 침묵이 흐른 후 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현경 씨, 저 사과하고 싶어요. 사과요? 네, 지난번에 정말 죄송했어요. 상황도 제대로 모르고 너무 심하게 말했어요. 오현경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야말로 죄송해요.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그래도 제가 너무 매정했어요. 수진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실 며칠 동안 정말 많이 생각해봤어요. 현경 씨 입장에서는 어떤 심정이었을지, 왜 그런 선택을 하셨을지. 정해철이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병을 숨겼는지, 왜 아버지를 속이셨는지. 하지만 지금은 조금 알겠어요. 수진 씨, 누구나 마지막에는 행복하고 싶을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고 싶을 거고요. 오현경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달라져야 할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세요? 더 이상 혼자 아파하지 마세요. 우리가 가족이잖아요. 가족이라는 말에 오현경이 깜짝 놀랐습니다. 가족이라고 하셨나요? 네, 저도 이제는 현경 씨를 가족으로 생각하고 싶어요.
정해철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습니다. 수진아, 정말 고마워.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현경 씨한테만 의지하지 마시고 저한테도 도움을 요청하세요. 수진이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우리 셋이서 함께 이겨내요. 치료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노력해봐요. 오현경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의사가 이미 의사가 뭐라고 했든 상관없어요.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수진의 단호한 목소리에 오현경이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도울게요. 치료비 걱정은 하지 마세요. 그럴 순 없어요. 수진 씨에게 그런 부담을. 부담이 아니에요. 가족이니까요. 수진이 오현경의 손을 잡았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요? 정말로 우리를 가족으로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더 이상 혼자 견디려고 하지 마세요. 오현경이 한참 동안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정말 고마워요. 정해철이 두 여자의 손을 덮었습니다. 우리 진짜 가족이 되었구나. 그때 수진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요. 뭐요? 결혼식 올리세요. 두 사람이 놀란 표정으로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결혼식이요? 네, 제대로 된 결혼식 말이에요. 하지만 제 상태가 상태가 어때서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는데 무슨 조건이 필요해요? 수진의 말에 정해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이 말이 맞아, 현경아. 우리 결혼식 올리자. 정말 괜찮을까요? 오현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연히 괜찮죠. 저도 축하해드리고 싶어요. 수진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작은 결혼식이라도 올리세요. 현경 씨도 예쁜 드레스 입고 신부가 되어보셔야죠. 오현경이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꿈 같아요. 이런 일이 제게 일어날 줄은. 당연한 거예요. 현경 씨도 행복할 자격이 있어요. 그날부터 세 사람은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수진은 오현경과 함께 드레스를 고르러 다녔고 정해철은 작은 결혼식장을 알아봤습니다. 현경 씨, 이 드레스 어때요? 너무 예쁘지만 제가 입기에는. 왜요? 정말 어울려요. 수진이 격려해주자 오현경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식 준비를 하면서 세 사람은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수진은 오현경에게 가족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오현경은 자신의 과거와 정해철에 대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수진 씨, 정말 고마워요. 덕분에 제가 진짜 가족을 갖게 됐어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아버지를 이렇게 행복하게 해주셔서요. 어느 날 저녁 세 사람이 함께 저녁을 먹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였습니다. 현경 씨, 결혼하고 나서 허니문은 어디로 가고 싶으세요? 수진의 질문에 오현경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여기가 좋아요. 이 집에서 정 선생님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래도 특별한 곳에 가보시는 건 어때요? 체력이 허락할까요? 괜찮아요. 가까운 곳이라도. 정해철이 제안했습니다. 바닷가는 어때? 가까운 바닷가로 당일치기로. 바다요? 오현경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네, 바다 보면서 함께 걸어봐요. 좋아요. 정말 좋아요. 그날 밤 수지는 집으로 돌아가면서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지만 이제는 정말로 오현경을 가족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버지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좋았습니다. 한 달 후에 있을 결혼식이 기대되었습니다. 비록 오현경의 시간이 많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함께 행복한 추억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가족이라는 게 꼭 혈연만은 아니구나. 수지는 그렇게 생각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세 사람이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의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하지만 정해철의 집만큼은 따뜻했습니다.
오현경이 이사 온 후 집안 곳곳에 생기가 돌았거든요. 아침마다 들려오는 은은한 음악 소리, 부엌에서 나는 고소한 냄새, 그리고 두 사람의 잔잔한 대화 소리가 집을 가득 채웠습니다. 한 달 전 세 사람은 작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문화센터 서예반 사람들과 몇몇 지인들이 참석한 조촐한 결혼식이었지만 그 어떤 화려한 결혼식보다도 의미 있었습니다. 오현경은 하얀 원피스를 입고 정해철 옆에 서 있었습니다. 많이 여위었지만 그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지금이 가장 행복합니다. 오현경이 짧은 소감을 말할 때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진도 아버지 옆에 서서 두 사람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결혼 후 오현경의 상태는 조금씩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기침이 더 자주 나왔고 식사량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매일 아침 정해철과 함께 서예 연습을 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붓을 잡고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써내려가는 모습이 애틋했습니다. 수지는 이제 일주일에 3번씩 아버지 집을 찾았습니다. 오현경을 돌보는 일을 도우면서 자연스럽게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죠. 현경 씨, 오늘은 어떠세요? 어느 화요일 오후 수진이 집에 들어서자 오현경이 거실 소파에 앉아 뜨개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이 많이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수진 씨, 와 계셨네요. 조금 피곤하긴 하지만 괜찮아요. 뭘 만드세요? 목도리요. 정 선생님 것이랑 수진 씨 것. 수지는 마음이 짠해졌습니다. 오현경이 자신을 위해서도 목도리를 떠주고 있다는 사실이 고마우면서도 슬펐습니다. 저는 뜨개질 못해서 현경 씨가 가르쳐 주시면 안 될까요? 정말요? 배우고 싶으세요? 오현경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수진이 관심을 보여주는 것이 그렇게 기뻤던 것입니다. 그날부터 수진은 오현경에게 뜨개질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서툰 손놀림에 실이 자꾸 엉키고 코가 틀려지기도 했지만 오현경은 인내심을 갖고 다시 가르쳐 주었습니다. 12월에 들어서면서 오현경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하루 종일 침대에서 지내는 날이 많아졌고 음식도 거의 드시지 못했습니다. 정해철과 수지는 교대로 오현경을 돌봤습니다. 현경 씨, 병원에 가시는 게 어떨까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오현경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기서 지내고 싶어요. 정 선생님 곁에서. 어느 날 밤 오현경이 수진을 불렀습니다. 수진 씨,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네. 뭐든지 말씀하세요. 제가 떠나고 나면 정 선생님이 너무 외로워하실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현경 씨, 정 선생님을 잘 부탁드려요. 가끔 안부라도 물어봐 주시고.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현경 씨도 힘내세요. 아니에요. 저는 이미 충분히 행복했어요. 정 선생님과 함께한 이 시간들만으로도. 오현경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고마워요. 수진 씨가 받아들여 주셔서 진짜 가족이 된 기분이었어요.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오현경은 마지막 힘을 내어 거실로 나왔습니다. 정해철과 수진이 작은 크리스마스 트리를 꾸며놓았던 것입니다. 정말 예뻐요. 오현경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세 사람은 소파에 함께 앉아 조용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현경 씨, 마지막으로 쓰고 싶은 글씨가 있으시면 써보세요. 정해철이 서예 용품을 가져왔습니다. 오현경은 떨리는 손으로 붓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종이 위에 천천히 글씨를 썼습니다. 사랑은 기다린다. 그리고 때론 용서받는다.
간단한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오현경의 모든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도 사랑해, 현경아. 정해철이 오현경을 안아주었습니다. 수진도 함께 그들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날 밤 오현경은 정해철의 손을 잡은 채 조용히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은 조용하게 치러졌습니다. 서예반 사람들과 몇몇 지인들이 참석했습니다. 모두들 오현경이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마지막까지 사랑에 충실했던 여자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2달 후 정해철은 문화센터 서예반 강사로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오현경이 남긴 서예 용품들을 기증하며 그녀가 사랑했던 서예를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기로 한 것입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첫 수업을 마친 정해철에게 수진이 물었습니다. 괜찮아, 현경이가 좋아할 것 같아서. 수진도 아버지를 따라 서예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서툰 손으로 붓을 잡으며 오현경이 남긴 글씨들을 따라 써봤습니다. 어느 날 수진이 아버지와 나란히 앉아 서예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응? 현경 씨가 정말 아버지를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나도 현경이를 정말 사랑했어. 지금도요?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정해철이 붓을 내려놓고 벽을 바라봤습니다. 그곳에는 오현경의 마지막 작품이 걸려 있었습니다. 사랑은 기다린다. 그리고 때론 용서받는다. 글씨는 마음을 담는 거라더니 마음은 이렇게 늦게 와도 되네요. 수진이 중얼거렸습니다. 정해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예반 벽에는 오현경의 작품들이 여전히 걸려 있었습니다. 그 글씨들은 마치 그녀가 아직도 그곳에 있는 것처럼 따뜻한 온기를 전해주고 있었습니다. 현경아, 고마웠어. 정해철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붓을 들어 종이 위에 글씨를 썼습니다. 사랑합니다. 간단한 5글자였지만 그 안에는 깊은 그리움과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지는 아버지 옆에서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사랑은 영원하다는 것을, 진정한 사랑은 죽음으로도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현경이 남긴 마지막 선물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가족의 소중함, 사랑의 참된 의미, 그리고 남은 사람들이 서로를 더욱 사랑하게 만드는 따뜻한 기억들이었습니다. 봄이 오면서 정해철의 집에는 새로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수진이 더 자주 찾아와 아버지와 시간을 보내게 되었고, 두 사람은 함께 서예를 하며 오현경을 그리워했습니다. 오현경이 떠났지만 그녀가 만들어준 가족의 끈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조용히 스며든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